이번 주부터 월요일 간부회의는 그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5회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부군수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찬호 씨 하나 좀 여쭤보면 우리 청년 친화 도시 공모 대면 심사가 15일 날 이렇게 있습니까? 내일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설명 우리 조동수 씨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 특별히 발표는 언제쯤 합니까? 결과 발표는? 발표 내일 오후에 아마 결과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시 반에 이제 발표할 2시 반에. 그 청년 친화 도시 공모는 떨어지면은 요즘은 좀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습니다. 이전의 고성은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고민하지 못했지만 지금 경남에서 청년 친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도 고성이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 유스 호스텔. 예. 이제 구체적 일정까지 좀 정리해서 12월 중에 제가 좀 기자회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진행 과정 좀 정리해서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목요일 날 GDP 사장이 아마 오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뭐 다음 주라든지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가 직접 기자회견 하는 것으로 보면, 성효상 선생님이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심의를 기울였던 그 작품에 대한 첫 삽을 빨리 좀 떴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 이후를 빨리 준비하는 곳이 이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언제나 행정은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준비하고 집행해 나가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12월 중에 유스텔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기획감사 담당관님, 이번 주 당초 예산 심의 앞에 주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까?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 즉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제 담당 과장님들의 준비 부족이나 설명 부족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통과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의원님한테 충분한 사업의 필요성도 그런 걸 설명해가지고 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설득,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않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게 항상 제가 좀 이야기해왔던 건데, 그런데 이제 무조건 좀 깎고 보자. 다음 추경 때 보자.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단위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제 의회에서는 그것이 통상적인 관례일 수는 있을 수는 있어도 당장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혜택을 보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아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지만은 그게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것은 참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소수의 민원 때문에 예산을 깎아서 다수의 국민이 피해볼 수 있는 예산, 그 사업들은 전부 다 정리해서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민원으로 인해서 깎였던 예산이나 사업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나 예산이 있다라면 그것은 전부 다 저한테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행정이 저는 해야 될 일이다 보는 겁니다. 그죠?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편성한 건데, 그것이 그냥 깎고 보자, 다음 추경 때 보자라는 의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로 인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라면 행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야기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별로
설명은 잘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서 혹여나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으면 저한테 전부 다 정리해서 주시는 걸로. 그리고 행정과장님은 그 공무원들 16일 하는 정책 콘테스트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 현장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군수님 그 실시간으로 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총 26분이라 했습니까? 예, 군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송사들이 오기 때문에 출전하시는 분들 리허설 사전 연습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군수님 오늘 그 1시부터 예. 그 저번 금요일 날 저희들이 다 사전에 소집을 해서 추정까지 마쳤습니다. 그 순서대로 해가 30분씩. 예. 그래가지고 하면은 아마 내일 6시까지는 아마 풀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리허설 하는 것 또한 공부다 생각하시고 충분히 시간은 배려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 콘테스트를 보면서 우리 유정욱 과장님은 참 너무 쉽게 가장 승진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이제 제 역할은 저는 이제 참관만 하고 저는 참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평이 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 발표나 이런 건 다 심사위원장이나 심사하시는 분들이 다 하도록 하시고 저는 참관하고 마지막 강평하고 그 1등으로 되신 분들에게 뭐 전달하는 것은 준비를 하는 겁니까? 그 역할까지는 제가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우리 간부님들도 같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식당 이제 배시하고 외식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조금 좀 더 줘서 군청사 주변에 가는 것은 기본으로 하되 조금 먼 곳도 다른 면에도 좀 가서 조금 여유 있게 식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한 30분 정도 시간을 더 줬던 것 같은데 좀 넉넉하게 좀 시간을 줘서 지금은 식당에 가서 저희들이 밥을 먹는 것 또한 행정의 하나 연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개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다른 면에도 좀 가서 식사도 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지역에만 가는 것은 또 조금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직 근로자 채용권이 있던데 맞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공무원들과 이제 특수분야 채용도 고성군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공무직 채용과 관련돼서는 고성군민만 이렇게 채용하는 걸로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서로 수하고 하고 예. 분야는 그런 사익보다는 이제 안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이 관계 수술을 좀 일단 무조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하시죠.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은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고성 출신 분들이 합격되지 되는 확률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또 특수한 분야들 변호사라든지 특수한 분야들은 지역에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공무직과 관련된 부분들은 고성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해서만 이렇게 뽑는 걸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성 그렇게 좀 하시죠. 예, 군수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문제도 이렇게 저는 없다라고 보고 혹여나 인사 채용과 관련돼서 무슨 카드라 통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강력하게 행정에서 좀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저를 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말로 공정하게 집행해온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집단에 대해서 누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카드라 인사 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으면 좀 강하게 좀 대처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언론에 나왔던 우리 조동수 특보 동생 채용 관련해서 언론에 앞주에도 나오고 앞에 주도 나왔던데 이거
정확하게 시시비비 명확하게 좀 가려가지고 엄중하게 좀 대처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이제 대부분 이제 행정은 그게 옳든 그러든 언론에 놓으면 빨리 언론에서 사라져 주길, 그냥 잊혀지기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그대로 용인하고 용납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형태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명확하게 시시비비 가려서 여기서 누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 동생 채용 관련돼서 조동수 특보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어떤 설, 카드라, 근거 없는 걸 가지고 행정을 흔드는 상황이면 흔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거 저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런데 죄도 없는데 문제도 없는데 있는 척 이릉치로 툭툭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저를 욕을 해도 되지만은 공정에 집행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이를 도전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하게 좀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복지지원 과장님 최초로 준비하는 거죠. 여성 친화 도시. 이것도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15일 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네 15일 날 예. 그 고승군 그 영상회의실에서 자, 군수님이 5분 발표를 하시고 5분은 질의응답으로 그렇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질의응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군수님이 하시도 되고 예. 옆에 이제 제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 5분 정도 발표를 제가 좀 깔끔하게 잘하면 되는 거다, 그죠? 예, 발표하시고 그냥 질의응답도 아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예. 기관 단체장의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 군수님께서 발표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전국에 지금 신규 지정이 한 그 18개 시군이 신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에 바로 통과를 될 수 있도록 기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직접 발표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아주 여성 친화스럽게 하면 되는 거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준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코로나 관련된 시설이나 이쪽은 지금 사항들은 어때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경로당은 예. 뭐 읍면장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지금 어르신들의 안전에 더 집중해서 그 할 수 있도록 전 읍면에 다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한 상황이고 예. 그 노인 그 주간 보호 시설은 이게 다른 시군에도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매일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그 주간 보호 요양 보호사들은 예. 4주 만에 한번 그 본인들이 다 코로나 검사를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부분도 해서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장례 시설, 그 예. 노인 시설 뭐 총괄적으로 직원들과 그 관계자들이 그 단톡을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뭐 이런 거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를 포함해서 좀 이상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한 검사는 보건소장님 다 무료로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예산을 미리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둬서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이제 위를 내리고 하는 거고요. 예. 국민 자체가 그냥 하고 싶다. 예. 검사가 이상하다 그러면 군비로 이제 우리 예산을 초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국민들은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은 읍면장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율적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의 폐쇄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거죠. 예, 어떻습니까? 거의 그런 거죠. 폐쇄가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 지역 주민들이 더 뭐 조금 있다가 경과를 보고 예. 오픈하겠다 그런 언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읍면장님들 보고 자율적 운영이라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좀 폐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소년 과장님은 내가 수능 이후에 관련된 것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예. 저희가 수능 이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코로나로 위축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 저희가 4개 분야에 예. 총 저희가 수능 학생이 437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상황이 조심스럽다 보니까 다 참여를 못 하더라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끔 한 300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예. 청소년센터에서 날짜를 흩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홍보도 다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위축되기보다는 할 건 하면서 많은 걸 잃어버린 고3들에게 되도록이면 많은 걸 일깨워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정말 고마워하겠다, 그죠? 일단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학교 가니까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청소년 센터 온 참 건립은 참 고무적인 일이다. 그죠? 그쵸, 이게 정말. 없었으면 네. 진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청소년들과 관련돼서 나름대로의 애정과 관심이 많은 유정옥 과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화관광과장님은 우리 그 지금 종교 시설은 어땠습니까 어저께? 종교 시설은 저희가 예. 일요일마다 그 전체 200개인데 200개 못 하고 이제 한 80개 정도로 순차로 돌아가면서 예. 객주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원의 부족 때문에 200개를 다 이렇게 가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200개인데 예. 그 사찰 시설은 운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계획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81개, 뭐 90개 그 정도. 또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다른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는? 예, 26일 날 지금 내나 독수리 생태 체험은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예, 지금 우려가 있지만 예. 지침과 면접을 지켜서 하면 예. 문제가 없고 저희가 참가 인원도 예. 사실은 홈페이지를 받아서 공개된 인원과 지원이 같은 인원만 참여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그렇지만 조심해서 예. 제일 저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독수리에게 직접 먹이를 이래 주는 체험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날개 윙택을 단다라고 했습니까? 예, 윙택을 다. 그게 이제 GS1호, GS2호 명명식도 갖고 1인 1친구 갖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일단 26일은 예. 그 윙택이 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300만 원. 예, 보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1, 2호, 3호 정도만 올해는 하고 내년에 또 뭐 사업비 확보되고 하면은 점차 좀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호까지면은 그 친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1, 2, 3호 그 독수리와 친구가 되는 세 분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좀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는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독수리의 천국이 고성인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추적이 되니까 예. 실시간으로 그 프로그램상에서 예. 그 내 독수리가 어디가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고성군이 최초가 될 겁니다. 윙택 설치를 해서 경유지인 북한의 어떤 시군 그리고 몽골까지 이걸 국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도 아마 김영국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체육관 부근에 스포츠 산업 대상 받는다고 막 현수막 크게 붙어져 있던데 그게 뭡니까 정상호 과장님? 예, 저희들이 그 군수님의 그 많은 지원 속에서 이제 경상남도에서 저희들 1등을 해가지고 전국 저희들 지자체끼리 겨뤘는데 양구하고 저희하고 두 개가 선정이 돼가지고 중앙에 가서 제가 PT를 했습니다. 준비 자체는 좋았는데 PT 한 사람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양구는 국무총리상을 받고 저희는 지자체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예. 총리상을 받게 됩니다. 수요일 날 예. 저희들 그 올림픽 바크텔에서 예. 재윤이 차관이 직접 저희 국장한테 전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병기 국장님이 예, 직접 예. 받으시는 걸로 하는구나. 그게 양구는 훨씬 이전부터 1년에 전국 대회를 100개 이상씩 했던 데입니다. 가운데 인구는 2만 얼마밖에 안 되고 그 지금 군인들이 한 5천 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이제 이영택배 전국 테니스 대회 정연배 그러니까 실내 테니스장도 있는 곳이 양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올해 40몇 개 그전에는 20몇 개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국 대회가. 근데 이제 1년 만에 저희들이 이제 전국 스포츠 대상을 이렇게 받게 된 건 다 우리 정상호 과장님 이때까지 고생했던 노력했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PT까지 더 잘하면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7일까지가 낚시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가태료 부과나 어긴 사람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안내판은 설치를 하고 예. 또 이렇게 홍보 현수막 이제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까지 게시해서 예. 이렇게 그 18일부터 낚시를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꼭 해내야 되는 일인 거지 않습니까? 네, 주말에 한번 이렇게 낚시 통제 구역을 둘러보고 했지만 실제 이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 부분도 많이 좀 이렇게 좀 줄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낚시 통제 구역 내에서는 이제 뭐 거진 한두 명 정도 이제 그렇습니까? 많은 줄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과태료 부과하면 구역 내에서는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낚시 부분은 좀 정리될 것 같고 이제 추가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 또 아니면 예. 있는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지정하는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기저기 추가로 지정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건데요. 네, 그죠? 네, 정말로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데는 추가로 지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과정에 이제 대한민국의 낚시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 고승군이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낚시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양심을 갖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은 좀 지켜주는 것이 맞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이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낚시인들도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 과정의 고성은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로 인한 코로나 방역 철저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연 생태, 해양 생태도 우리는 보존할 수 있는 고성군으로 가자. 뭐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은 지금 여타 시장들은 지금 사항들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그 고성시장은 장날마다 저희들이 그 일자리 경제과하고 건설과 수론을 협조받아서 단속을 지속하고 있고 영호 배두는 그 면에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형식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호나 배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될 건은 없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은 지금 3단계 격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어제 영상회의 때도 그 대통령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수도권에는 3단계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3단계로 갔을 경우에 우리 이제 읍면장들이나 우리 그 간부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국민들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금 뭐 공모사업 몇 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그 지역 개선 사업 그 2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우리 그 농어촌 공사하고 예. 경남도청하고 경상대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 계획 수립부터 지금 철저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상대 교수 한 분 또 농어촌공사도 하고, 계시고 예, 그런 거죠. 경남도청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어렵고 힘들 때 공모 사업이 좀 되는 게 언론에 나와주는 것이 조금이나마 또 국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공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가 몇 개 적어봤는데 보건진료소 간사를 기업체험투로 운영해서 전국 최우수 이렇게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치매사업 경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그리고 이제 감염병 관리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는 걸로. 예.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피로도는 어떻는지 혹여 읍면에 나가 있는 분들을 보건소로 좀 재배치하는 것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비로는 특별히 예.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는 보건소 지금만 다 돌리도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아직 지소 진료소는 지금 우리가 뭐 비상사태라도 예. 진료를 안 했고 예.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다 보건소에 넣어가지고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혹여나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하면 읍면으로 파견 나가 있는 보건소의 직원들을 순환 근무 이렇게 교대하는 것은 어떻는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봤습니다. 교대하는 지금까지는 예. 뭐 우리 직원이 피곤해서 뭐 예. 빨리 나오고 싶다. 예.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모든 병원의 간호원들이나 의사분들의 피로도가 누적돼 가지고 그래서 혹여나 우리 고승원의 보건소에 계신 직원분들은 어떻는가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보건소가 고승군 보건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준 첫 케이스다. 이런 극찬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없습니다. 우리 그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분들 한번 그 좀 이렇게 힘내라고 박수도 한번 우리 간부분 한번 치주시고. 예. 요즘 이제 연말이라 사회단체 표창을 이렇게 주는 게 많던데 행사가 취소되어서 이제 군수상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직접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상을 받는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건지 항상 이제 받는 분들 입장에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제 방에서 예를 들어 뭐 티타임이라도 한번 하고 격려라도 하고 상을 주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어떤 건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생하셔서 상을 받는 분들 입장을 행정이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내려오는 도지사 이상 표창은 누구누구를 찍어서 내려오는 것 말고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 부서 그리고 열심히 하지만 상을 한 번도 좀 받지 못한 분들을 우선 배려하는 것 이게 저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정대원 비서실장 보고 비서실장 한 지 얼마 됐냐 한 1년 됐냐 물어보니까 2년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젠 제가 좀 놓아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다음에 비서실장은 혹시 이제 저와 같이 좀 근무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좀 추천도 좀 해주시고 신청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군청에 계신 공무원들은 제 성격이 까칠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할 줄 추천할 줄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까칠한가 봐 쳐다보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인사 때 저는 승진 인사를 제외하고는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좀 행정과와 언론에서 좀 인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분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어느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과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같이 근무했던 분들은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로 가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걸 과장님들이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들과 의논해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계장님들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과장님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행정과에 이야기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게 좀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닌가. 그래서 인사는 과장님들이 하시는 게 맞겠다. 이 과는 어떠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격이나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서로 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들을 과장님들이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6급 밑으로 직원분들은 과장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행정과에도 이야기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교집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에서 군수가 결정한 대로 인사는 저는 별로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외에 이동하는 인사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한 최대한 저는 자제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있다 옮겨가고 1년 있다 옮겨가고 뭐 이런 일들이 굳이 저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자리에 맞지 않고 딴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은 맞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라면 그 분야에 2년, 3년, 4년, 5년 있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올바른 인사인 것 같습니다.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대부분 인수인계 받는다고 시간 걸리고 그리고 왜 내가 이 부서에 왔지? 밑에 7급, 8급들이 물어봐도 전혀 모르는 계장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이런 인사가 뭐 제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인사를 결정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낚시구역 통제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 또한 좀 국장님들이 좀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빨리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청정적 고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곧 3단계 격상이 된다고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3단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 즉 부서장, 읍면장, 행정의 역할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만났던 어떤 분이 저보고 이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적은 책을 한 권 내보고 싶은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마라톤 42.19km 한번 완주해 보는 것. 세 번째가 악기 하나는 좀 잘 다루고 싶은 것. 이 3가지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소원이다라고 하는데 돌아가셨던 고 노회찬 의원도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분위기와는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저 또한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고성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악기 하나 정도 다룰 수 있는 고성군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저희들 행정은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